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오늘은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리노공업은 현재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에서 22.6배, 주당 순이익의 22배 정도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미국의 최고의 이제 기술 기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20배 이상의 멀티플을 좀 받고 있습니다. PBR이 지금 4.68배. 오늘 이 기업을 청산한다 그러면 청산 가치에 대략 한 4.68배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배당 수익률은 1.56%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간으로 1.56% 손실이 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로 이제 메꿔 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현재 시가총액은 2조 9천억, 대략 한 3천억 정도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이제 앞에 리자하고 노자가 있죠. 이채윤 대표님의 성이하고 이제 사모님의 노자가 결합돼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IC 생산, 테스트 및 분석을 위한 핵심 테스트 부품 제조의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과학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5기가에서 이제 6기가로 넘어가는 이런 통신시장의 변화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서버 뭐 이런 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 칩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AR, VR 이런 가상 공간 이런 데도 이제 맞춤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도 이제 고정밀 부품을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채윤 대표님이 이제 반도체 검사 분야, 이 후공정이 이제 패키징 분야죠. 이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기술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이제 저희 회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으로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해온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대략 국내에 이제 1000여 개 기업, 여기에 2만여 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그 다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키징 후공정 분야의 테스트 속격 분야에서는 리노공업을 따라갈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다고 해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명문 장수 기업이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소부장의 강소 기업이겠죠. 그래서 제품은 이제 원래 포그핀이라고 하는데 리노 공업 제품들은 이제 리노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IC 테스트, 소켓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 60%, 의료기기 부품으로 이제 초음파 이런 데 적용되는 이제 부품으로 10% 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IC 테스트 소켓이나 이 르노핀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모성 부품입니다. 제품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이 이제 다르면 다시 갈아줘야 되는 이런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각종 이제 테스트 소켓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칩을 이제 얹어서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검사해 보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포고핀 지금 이 포고핀에서는 0.07mm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그 얇은 핀인데 예, 지금 핀의 이 두께가 굉장히 그 얇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적도가 굉장히 그 최첨단 칩일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세밀한 그 칩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제 생산된 제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가해서 열을 가해서 이제 제대로 이런 제품들이 가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이 제품이 출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정상인지 불량품인지 판별하기 위한 소모성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불이 들어오면 예, 제품이 이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예, 이 포고 소켓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포고 소켓은 칩의 전극에 직접 닿는 이제 금속핀 리노핀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내구성이 좋지만 비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이 있는데 칩의 전극 위에 실리콘 러버를 사용해서 접촉시킨다고 해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밀도가 이제 포고 소켓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예, 그래서 포고 타입은 이제 PCB가 이렇게 작동을 할 때 포고핀 이런 걸 세워서 이제 전류가 잘 통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 예, 접촉 면적이 넓어서 이제 전기 신호가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칩 손상 위에 이제 반도체 칩들 뭐 이렇게 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이 포고핀이 닿으면서 손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 테스트가 유리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고 대량 생산이 이제 용이해서 이 보통 이제 표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품종의 하나고요. 포고핀은 제품의 각각 형태가 달라서 다품종, 품종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이제 소량 생산해 주는데 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검사하는 데는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이 테스트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반도체 만든 걸 이게 이제 정상 제품인지 불량 제품인지 이걸 테스트하는 패키징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된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 모듈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리노공업은 패키징 테스트 예, 이 부분에서 포고핀 예, 이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HBM 이 굉장히 그 고단위로 이렇게 쌓는 제품들이 이제 계속 출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스트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테스트 소켓 시장이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높아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이 전압이 높아서 이제 정품을 가끔 불량품으로 평가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 해결책이 나왔다고는 하네요. 제가 1년치 기사 예, 유튜브 이걸 살피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이 HBM3E 이런 부분을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예, 굉장히 그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이에요.
요번에 이제 1월 9일 날 에코 델타 시티로 이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죠. 약 현재 공장이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크게 이제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생산 라인들이 흩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이 인공지능에 대한 생산 공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코 델타 시티는 2026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가동이 되면서 상당 부분의 그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2천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우상향할 가능성이 특히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SK 증권 같은 경우 이제 온 디바이스 우리 모든 제품에 그 인공지능 칩이 이제 별도로 탑재가 되잖아요. 어떤 대형 데이터 서버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각 칩마다 이제 스마트폰, 냉장고 이런 인공지능 칩들이 이제 별도로 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온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 그 제품마다 전부 다 테스트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장, 이 확산 수요의 리노공업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이제 올렸고요. 그동안, 이 리노공업이 주가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경우 양산형 소켓 수요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견조한 연구개발용 이 주문, R&D 연구개발하면서 이제 반도체 칩을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테스트하는데 이제 보통 그 양산용은 한 40%, 이 연구개발용 주문으로 이제 한 60%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고 하네요. 연구개발용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메리츠 증권은 24만 6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리노공업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자료가 워낙 많죠.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고 있는 분들이 뭐 워낙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분 구조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치현 대표님이 34.66% 강하게 가지고 있고, 와사치 어드바이저에서 9.08%, 그 다음에 베어린 자산운용 이쪽에서 5.04, 거의 뭐 50% 절반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상 뭐 흔들릴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이제 1978년도 리노공업사로 창업을 해서 1996년 법인 전환하면서 이제 2001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현재 코스닥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용 프로브와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서 제조, 판매하는 사업과 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이제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납품중 2만여 개의 제품을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래요. 뭐 모든 부분에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리소싱 이런 걸 뭐 밖에 기업들에게 어떤 부품에 대해서 리소싱 이런 걸 아웃소싱을 전혀 하질 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인 이런 제품, 안정적인 품질 유지, 원가 절감이나 리드 타임 등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PER 밴드를 보면 이제 이 녹색선 부분이 이제 21배 정도 되는 그런 선이죠. 네, 이 녹색선이 이제 21배 정도 되는 선이고, 하늘색 선이 이제 15배 정도, 예. 그러니까 최하로 떨어지면 이제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배 이상을 이제 멀티플을 유지하는 그런 대단히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PBR 밴드는 뭐 장기적으로 한 4배 정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높을 때는 이제 6배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일상적으로 한 4배 정도,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한 5.3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좀 힘에 벅차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낮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공매도에 이제 시달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액 이 부분을 보면 2022년도부터 이제 2025년도까지 지난 4년간을 보면 한 2,500억에서 3,000억 요 초반. 네, 2022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때가 이제 2021년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던 그런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미국의 강한 긴축때 이제 2,500억대로 줄었다가 2024년도에 이제 다시 2,782억, 작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회복을 했죠. 올해는 3,000억을 이제 웃돌 것으로. 그래서 이 분기당 실적을 이제 꾸준하게 보면 현재 700억 정도, 낮으면 한 700억, 높으면 800억 단위. 영업이익도 지금 1,000억 원을 이제 좀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한 1,400억 정도를 낼 것으로, 뭐 예측치는 1,500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대략 한 적어도 이제 300억 정도는 아무리 좀 환경이 나빠도 3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좀 내는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기타 소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별반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5.8% 정도 돼서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유보율이 뭐 8,100배니까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도 계속해서 뭐 40% 이상을 웃도는, 그러니까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인건비 등 원재료 이거 다 제하고 44원, 100원 팔면 44원이 제품당 남는다. 순이익률도 뭐 40%라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크게 이렇게 발행 주식 수가 달라지지 않고 있죠. 뭐 굳이 이런 부분에 이제 의지할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은 뭐 600원, 주당 600원 정도 이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노공업의 공매도가 이제 다시 4월 10일 날 정지가 됐어요.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5대1 액면 분할 때문에 정지가 됐다가 현재 4월 25일, 28일 이제 이틀간 이렇게 거래가 있었죠. 하루는 2,950원이 오르고, 그러니까
예, 오래간만에 재개가 돼서 그런지 한 15일 만에 재개가 됐죠. 8.5%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이제 5.7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좀 악재들이 있었죠. 예, 모건 스탠리의 이제 관세라는 그 빙산에 비유해서 SK 하이닉스를 또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너스 1.3%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런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현재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죠. 우리나라의 수급이 안 좋아요. 리노공업이 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1.41% 이렇게 이 바이오 종목과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강하게 내리면서 내려갔는데 현재는 코스닥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매도 금액은 36,680원, 뭐 거의 36,200원이니까 공매도 평균가가 이제 약간 높아서 공매도 한 사람들은 뭐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월 25일 날 37,487원에서 오늘 공매도 비중이 이제 3.51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4월 25일 날 8.5% 올려는 가운데 이제 10% 정도 공매도가 있었고요.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3.5%가 추가되면서 36,000원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이제 훨씬 더 그 이득을 보고 있다. 지금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36,000원대 이 부분은 이제 18만원대예요. 18만원대고 대략 요 정도 18만원대 이 부분인데 이 4월 초순에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던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죠? 4월 2일 날.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당시도 이제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2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최종 이제 17만 2,900원에서 거래가 중지가 됐어요. 액면 분할 때문에 10일 동안. 그래서 현재는 뭐 한 18만 원에서 요 17만 요 사이에 주가가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현황들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봉에서 수급을 좀 살펴보면 현재 크게 이렇게 서로들 변화가 없죠. 그죠? 다만 좀 의아한 거는 이제 2024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때 개인들하고 그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오히려 기관들은 이제 이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관들이 이제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외국인들은 크게 끌어올렸다가 이제 주가를 좀 낮췄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급에서 크게 변화들이 없습니다. 뭐 한쪽이 급락해서 이 수급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액면 분할로 재개가 돼서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고 기관들이 물량을 좀 줄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살포시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액면 분할이 돼서 이제 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거야. 액면 분할로 일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도 이제 작동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적인 그 흐름을 두고 주가가 좀 안정적인 위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틀간의 거래량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액면 분할되기 전에 굉장히 금융 투자 증권에서 강력하게 그 매수를 단행했었어요.
네, 현재는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액면 분할후에 사모펀드하고 개인이에요. 연기금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외국인도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세한 그런 쌍끌이 매도가 주가를 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25일 날 이렇게 액면 분할 후에 이제 재개가 됐다가 주가가 또 이날 이제 12시까지 좀 큰 폭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장막판 또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은 약간 이제 38,000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다가 트릭이었죠.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의 그 트릭으로 살짝 끌어올리면서 이제 매물을 받게 유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시켰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의 이런 반도체의 빙하기 안 보이는 이런 쪽, 그러니까 미리 주문이 됐다는 거죠. 제품 관세 때문에 미리 제품이 돼서 향후에 안 보이는 빙산의 그 밑부분이 드러날 것이다.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이제 소부장들이 직접적으로 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의 이제 일봉을 보면 일봉이에요. 60일 이평선이죠. 지금 지난 3개월간 거래를 하신 분들의 이 평균 가격은 전부 다 그 4만원 위에 있습니다. 요 가격 위에 있어요. 60일이면 이제 3개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2025년도 들어서서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전부 다 4만원 이상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5를 곱하면 5대1로 액면분할이 됐으니까 20만원 이상에서 이제 대부분 거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요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뭐 이런 부분들 또 반도체 추가 산업별 관세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1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그쳤죠. 액면 분할 때문에 그쳤다가 14일 뒤에 개장이 돼서 폭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한 그런 상황에 이제 다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현재는 60일 이평선에서 대략 한 10%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10%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어디선가는 저점이 좀 잡혀야 될 텐데 대략 한 35,000원 선 조금 더 밀리면 한 3만원 선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5만원 뭐 이쪽에서 17만 5천 원 정도 이쪽 부분 어디에선가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테스 속격 분야에 리노핀, 포고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글로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 시장이 아닙니다. 75%를 수출하고 국내외 1000개 기업이에요. 거래처가 뭐 주요 삼성전자, 뭐 퀄컴
엔비디아 뭐 글로벌 해외 기업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2만여 개나 돼요. 한두 개 제품이 아니고 다 품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패키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40%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 원래 을이잖아요. 이 부품 기업들이 완성업체. 근데 오히려 그 갑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좋은 의미에서 갑질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 제품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테스트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리노공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가가 밀리면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대략 한 17만원, 18만원 이런 선들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요 정도 이렇게 그 떨어지는 이런 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지점들에서 투자를 해보니까 바로 그냥 20만원 위로 회복이 됐었어요. 제가 한 이런 지점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해봤거든요. 지금은 37,000원 정도 이렇게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더 샀습니다. 오늘도 더 추가적으로 사서 37,0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 언제 샀냐면 지난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좀 샀고요. 오늘 떨어질 때 37,000원 이탈해 갖고 그때 이제 좀 더 샀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37,000원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그 한 18만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서 비중을 조절해서 이제 그 정도 선에 가지고 있었더니 뭐 갑작스럽게 20만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몇십만원씩 이렇게 그냥 생기더라고요. 뭐 그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도 매수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붙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좀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액면 분할이 돼 있고 해서 지금 주가 하락 36,200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좀 이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완전히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될까 하고 이 성장이 굉장히 그 처음엔 더뎠어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거의 뭐 한 몇천 원 선? 뭐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주가가 10,000원에 도달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15,000원까지 이제 오르기도 했는데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때 뭐 급격히 성장을 하죠. 아무래도 이 전자기기에 대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게임 등 뭐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건 60개월 이평선이에요. 60개월 이평선은 33,903원입니다. 5년치예요. 5년치. 그래서 5년 이 평균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이제 인공지능 칩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서 결국 30만 원도 넘기는 뭐 이런 이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이 부분은 다 반납이 됐고요. 현재 62평의 지지를 받고 36,200원. 그러니까 60개월 이평선 33,904원보다는 6.34%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그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4월 달이잖아요. 1월 9일 날 이제 공장 첫 삽을 떴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장 터는 다져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건물 세우고 뭐 장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면은 캐파가 뭐 훨씬 더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생산 공정이 일원화되고 여기에 인공지능 이 시설들이 이제 전부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산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언 디바이스 시장 확대나 AR 또 VR 뭐 자율주행 뭐 여러 섹터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 입장에서는 좀 늦었지만 지금 정도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한 3만원 선, 최저로 깨지면 한 3만원 선 정도 지금 일단은 만약에 상승을 하면 45,000원 선까지 이 정도까지 흐름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공업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쭉 수급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낮아지면 수급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뭐 그냥 제가 리노공업만 분석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올해 리노공업을 여러 차례 사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급 이 상황도 지켜보고 했는데 일단 18만원 이런 정도 20만원 깨지면 수급이 굉장히 강해져요. 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증시가 좋거나 코스닥 증시가 좋을 때에는 리노공업이 뭐 굉장히 크게 변동을 주는 날들이 많았어요. 5% 이상 상승을 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노공업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둔산에 가서 제가 리노공업을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 재개가 됐다. 이런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많은 부분 그러니까 리노공업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신 많은 부분들의 자료를 이제 참고도 하고요. 또 인터넷 내용들도 좀 상당 부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현재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는 24만원 선에서 28만원 선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적으로는 낮지가 않아요. 밸류에이션 적으로는 PR이나 PBR이나 20배를 넘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낮지가 않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40% 이상 이렇게 낼 수 있는 기업도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리노핀 또 테스 소켓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 수가 적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첨단 칩들이 이 고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부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소화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2만여 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언뜻 제가 리노공업에서 떠오른 그런 생각이 뭐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비교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런 부분들은 고객 서비스 접근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뭐 8시간씩 24시간 이게 연구센터가 가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접근하면 소량이든 다량이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서비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는 대량 주문이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좀 안 받아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고객한테 좀 불친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CEO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뭐 이런 그 양양자 전 의원의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찾아갔더니 SK 하이닉스는 이제 미국까지 직접 왔더라.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파운드리에서 뺏기고 킬컴도 뺏기고 전부 다 대만의 TSMC한테 이제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만의 TSMC가 굉장히 그 서비스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그래요. 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들리는 그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 제가 리노 공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 대만의 TSMC 아닌가? 어떤 그 사업 마인드가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리노 공업도 이제 제품의 생산을 해내고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 이제 마지막 이 테스트하는 절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제품들이 있겠어요. 지금 기기마다 전부 다 제품이 달라지고 반도체 기업들에서 새롭게 반도체를 설계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리노공업에 부탁해서 리노공업은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결과치들을 피드백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노공업에서 이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요청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의견을 취합해서, 그러니까 부품 수가, 제품 수가 2만여 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능력을 따라갈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돈벌이를 떠나서. 그래서 거의 그 사업 이 마인드 면에서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거더라고요. 야, 대만의 TSMC처럼 얼마나 이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나 이런 제품 만들어줘 하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그 고객들과 다 상담을 해서 어떤 제품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뭐 블랙웰,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해서 이 발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또 3자 간의 제품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술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리노공업이 좀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 예, 물론 뭐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가 전자, 전기, 기기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뭐 새로운 반도체들이 계속 필요하고
다분화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뭐 리노공업 주가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주가가 내렸을 때 좀 강하게 베팅을 했어요, 사실. 예. 뭐 돈 조금 뭐 한 2%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리노공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좀 잘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투자한 경험을 약간 작은 지혜를 공유해 드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